네, 이제 국내 시장과의 또 연결고리를 찾아보면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영업이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좀 되짚어 보면은 대형주가 조금 눌렸고 또 네. 코스닥 시장이 약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. 전거래일장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전거래일장 사실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은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을 좀 집중시켰던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. 그게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. 네. 사실 공모에서 상당히 그 청약이 열기가 뜨거워서 63조 6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네. 몰렸기 때문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뭐 장외 가격이 21만 원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점에서 6만 5천 원에 지금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어서 일단 투자를 해서 배정만 받으면 뭐 큰 이익은 아니겠지만 이익이 확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모였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이틀째 거래였는데 거래를 할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2,500원 하락한 16만 네, 6,500원에 빠졌어요.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12%까지 올라서 19만 원을 이제 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뭐 하락 전환이 예상보다 좀 빨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또 시장 분위기가 작년 초반 같이 IPO 시장에서 이제 대여급 그 기대주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네. 초반에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런 것을 조금 경험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고평가 논란은 아무래도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현재는 지금 주력 사업이 백신 사업인데 사실 백신만 보자고 한다면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녹십자의 시총이 지금 한 4조 4,500억 정도 시총이 됩니다. 근데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당시 한 13조 원 넘게 시총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총 간의 괴리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사실 가장 그 바이오 사이언스에 있어서 핵심 그 사업부는 이제 CMO, 위탁 생산하는 CMO 비중 사업 부분인데 이것이 비중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상 약간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. 지금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CMO 관련해서 생산 캐파가 36만 리터인데요. 그런데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경우에는 2만 3,900 리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결국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불가피해서 사실 적정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아무래도 수급 상황 그리고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상장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승 동력을 잃었던 모습이 과거에도 뭐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SK 바이오팜도 그랬고 네. 카카오 게임즈, 빅히트를 통해서 이미 학습한 바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대량 거래에 지금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봉이 좀 길게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상승을 하더라도 좀 힘들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올해 실적도 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CMO 사업 부분에서의 정확한 실적을 아직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좀 불확성이 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컨센서스는 올해 매출액이 한 8천억 중반, 영업이익은 한 2천억대 중반, 당기 수익은 한 2천억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CMO 사업에서 매출이 한 7천억 원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25%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매출이 만약 7천억 원이다라고 가정하고 25%를 곱해서 그 영업이익은 한 1,750억 원. 여기에 어떤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순이익은 한 1,4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백신 사업 부분에서 나머지 한 800억 정도 나온다. 이렇게 가정을 하면
사실 밸류에이션을 조금 분할해서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CMO 사업 부분에서 1,400억에 지금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한 120배, PER 120배 이상을 좀 받습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캐파시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을 한 30% 정도 할인을 해준다라고 가정하면 PER로 보면 한 88배 정도 수준에서 기업 가치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. 그래서 적용해 보면 한 12조 원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.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백신 업체, 선도 업체들의 PER이 보통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12배를 좀 쳐서 좀 본다 그러면 거의 한 1조 정도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서 기업 가치는 뭐 한 13조 원이 기업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가정이 CMO 부분의 사업 부분이 6천억이다라고 가정하면 기업 가치는 확 줄어들어서 11.5조로 낮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CMO 사업 부분에서의 올해 매출이 과연 얼마큼 될 것이냐,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될 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사실 좀 상당히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시장을 변동을 감안한다면 저는 대충 아주 정말 대충으로 보면 8조에서 한 14조 원 정도 수준 사이에서 기업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만 본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변동성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최초 거래 가격이었던 13만 원, 그리고 최고가 19만 원이 가장 핵심 지지라인 또 그 위에 허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사실은 SK그룹이 그동안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이제는 그 핵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의 안착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일당 특징주 SK바이오사이언스 짚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월요일 시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특징적인 관심주 있을까요? 네, 오늘 관심주로 꼽아봤던 종목은 일단 지금 금요일 장후 시간에 그 종가에서의 어떤 단일가에서의 등락을 보고 좀 골라봤는데 장마감 이후에 STX 중공업이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. 근데 이 공시 이후에 바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그 이후에 관련 STX가 들어간 그런 모든 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무엇이냐면 내용은 그 수소 및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공시 이후에 상한가를 직행해서 4,260원에 마감했고 결국 마감인 6시까지 상한가 잔량 45만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과연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주길래 이렇게 될 것인가라고 좀 찾아봤는데 공시에 보면은 신설하는 그런 분할해서 신설하는 목적이 신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할 것이며 이에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.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번 분할 결정 자체만으로는 사실 회사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오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STX 중공업을 중심으로 STX가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좀 주의하실 점은 지금은 STX라든지 XT 엔진이 계열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지분 교류가 없는 각자 다른 회사라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할 목적이 결국엔 신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소 및 연료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당일 그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일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으면서 물적 분할 소식을 알려준 STX 중공업입니다. 그 이후에 또 장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오늘은 좀 변동폭을 보시면서 또 시장 장중에 대응을 해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김영재 이사의 오늘 월요일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해볼까요? 네,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투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
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연준이 SLR 안화 그 혜택 종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소폭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긴축이 아니라 그냥 나빠졌던 것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또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우려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을 때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. 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유도할 만한 큰 재료들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1분기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다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,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는 종목은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, 여기에 더해서 2분기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업종 내 핵심 공략주를 좀 발굴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주말 사이에 1분기라든지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을 리포트로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화학이라든지 정유, 그다음에 전자장비, 상사, 해운, 그리고 전기 제품, 디스플레이, 그리고 특이하게 방송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런 전망이 1분기와 2분기까지도 이어진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김영재 이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